당장 나가세요. 이 집 명의는 이제 제 거예요. 민정아, 나 어디로 가라고? 그게 제가 알 바예요? 쉼터든 어디든 알아서 가세요. 어머니 모시느라 제 인생 다 버렸어요. 어머니, 또 설거지 소리 내세요? 제가 못 자잖아요. 아, 미안하다. 조심할게. 엄마 일주일 출장 갔다 올게요. 며느리랑 잘 지내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이 집 한 달 전에 제 명의로 바꿨어요. 어머니는 이제 필요 없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정말 맞았어. 강남 500평 시세가 그러면 이게 얼마야?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왜 안 받을까? 뚜뚜뚜뚜. 어머니! 어머니!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 200억 강남 땅 주인 시어머니를 헌신짝처럼 버린 며느리의 최후를 봅니다. 한 어머니의 평범한 하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하지만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가족 간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평생을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온갖 고생을 마다 안았는데 정작 그 자식이 장성해서는 자신보다 배우자의 눈치만 보는 모습, 며느리나 사위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 씁쓸한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순자 씨, 올해 65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둠이 가득한 부엌에서 그녀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박순자, 아이고, 오늘도 무릎이 시큰거리네.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민정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놔야지. 어제 준호가 엄마 된장찌개 먹고 싶다 그러지 않았나? 둘 다 해놔야겠네. 순자 씨의 손은 40년 넘게 가족의 밥상을 차려온 손입니다.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으로 오늘도 정성스럽게 아침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순자 씨 같은 우리 어머니 세대는 말입니다. 자식이 이거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면 밤새워서라도 그걸 해주던 분들입니다. 배고픈 시절을 겪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자식 사랑이 그런 건가요? 김민정 며느리는 침실에서 나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지금 몇 시인데 벌써 부엌에서 난리세요? 저 어제 새벽 3시까지 명품 가방 경매 보느라 겨우 잤다고요. 시끄러워서 어떻게 자요? 박순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그래, 미안하다 민정아. 내가 소리 좀 줄일게. 근데 아침은 먹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도 끓였어. 홍합도 넣고.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말합니다. 아,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저 아침 안 먹는다고요. 다이어트 중이라고요. 미역국? 그거 칼로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게다가 제 친구 서연이 엄마는 며느리 아침 안 해주신대요. 각자 알아서 해먹는데요. 순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순자 씨도 압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침을 잘 안 먹는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나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아, 짜증나. 어제 그 에르메스 버킨백 놓쳤잖아. 분명히 내가 먼저 입찰했는데. 어머니, 거기 설거지 소리 좀 작게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라이브 방송 보고 있다고요.
그래, 그래. 내가 더 조심할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이 낯익지 않으신가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부모님이 정작 늙어서는 자기 집에서조차 눈치를 보는 모습.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순자 씨가 이 집에 오게 된 건 3년 전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을 혼자 살다가 아들 준호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이사를 왔습니다. 박준호 아들은 3년 전 전화통화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제가 걱정돼서 일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민정이도 괜찮대요. 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괜찮아.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너희 신혼인데 엄마가 끼어들면 안 되지. 박준호, 엄마, 우리 결혼한 지 벌써 5년 됐어요. 무슨 신혼이에요? 그냥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발이요. 이리하여. 결국 순자 씨는 아들의 효심을 믿고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 민정이 겉으로만 동의했을 뿐 속으로는 시어머니를 집안일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상. 잠시 시간을 되돌려 순자 씨의 파란만장한 과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순자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셔야 합니다. 1959년생 박순자.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넷째였던 순자 씨는 가난한 농가의 딸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12살인 어린 순자는 아버지, 저도 오빠들처럼 학교 계속 다니면 안 돼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무뚝뚝하신 순자의 아버지는 계집애가 무슨 공부? 너는 집안일이나 거들고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다. 그게 내 팔자야.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딸은 공부시킬 필요 없다. 시집만 잘 보내면 된다.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12살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동네 중매쟁이의 소개로 박철호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날이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1979년 결혼식 날. 중매쟁이는 의기냥냥 이렇게 말합니다. 철호 씨 집안은 말이야, 서울에 작은 땅이 좀 있다더라고. 그리고 철호 씨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좀 공부를 하신 분이라 집안이 괜찮아. 순자 씨한테는 과분한 혼처야. 저는 그냥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결혼 후 순자 씨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댁은 강남구 대치동에 작은 땅과 낡은 한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강남은 그저 논밭이 펼쳐진 시골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엄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야, 우리 집안 가풍은 엄격하다. 며느리 된 도리를 다하고 아들 낳아서 대를 잇는 게 내 의무야. 알겠냐? 새댁인 젊은 순자는 예, 아버님. 가풍을 잘 배워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순자 씨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수발을 들고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하며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차에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온 동네를 다니며 큰 소리로 아들이다. 아들. 허허. 우리 박씨 집안대가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말하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지금의 박준호 순자 씨의 아들입니다. 순자 씨는 그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12살 되던 해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그로부터 3년 후에는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더욱더 힘들어진 살림살이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떡해요? 시부모님 병원비로 빚만 잔뜩 생겼는데 돌아가신 순자 씨의 남편 박철호는 그래도 아내를 다독이며 희망이 있다고 다독여줍니다. 괜찮아, 여보. 우리 둘이 열심히 일하면 돼. 준호만 잘 키우면 되는 거야. 순자 씨와 철호 씨 부부는 정말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순자 씨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철호 씨는 택시 기사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했습니다. 준호를 좋은 여보, 대학에 당신 말이 보내기 맞았어.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맞았어. 그리고 준호가 대학 2학년이 되던 해에 여보, 하늘이 당신 말이 무너지는 맞았어. 일이 정말 일어납니다. 맞았어.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보호자분, 여보, 당신 말이 환자분이 맞았어. 간암 정말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길어야 여보, 당신 말이 6개월입니다. 맞았어. 정말 맞았어. 순자 씨는 울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여보, 당신 말이 말씀이세요? 맞았어. 정말 우리 맞았어. 남편이 왜 간암 여보, 말기입니까? 당신 말이 아니지요. 맞았어. 정말 아니지요. 맞았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호 씨는 아, 그렇게 미안하다. 쓰러졌습니다. 평생 과로로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임종 전날 밤 철호 씨는 순자 씨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 고생만 시키고. 무슨 소리예요, 여보. 우리 같이 잘 살아왔잖아요. 준호도 이렇게 잘 컸고. 순자의 남편 철호는 힘겹게 낡은 가죽 가방을 꺼내며 여보, 이거 잘 간직해요. 이 가방 안에 우리 대치동 땅 관련 서류들이 다 들어있어. 원본 말이야. 은행 비자금 통장도 있고. 비자금이요? 무슨. 내가 10년 전부터 조금씩 모았어. 택시 팁으로 받은 돈들. 당신 몰래 조금씩 모아둔 거야. 미안해. 준호 결혼할 때 써야지 했는데. 그런데 여보, 잘 들어요. 이건 준호한테도 당장 말하지 마. 준호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 성품 좀 보고 만약 며느리가 당신 함부로 대하거든. 그때는 이걸로 당신 인생 살아요. 알았죠? 알았다고 말해요? 박순자 울며 여보,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어떻게 엄마한테 못되게 굴어요? 박철호, 사람은 변해요. 특히 돈 앞에서는. 약속해요, 여보. 이 가방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 준호한테도 쉽게 주지 말고. 그리고 이틀 후 철호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낡은 가죽 가방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순자 씨가 사는 집, 아드님 준호 씨 명의였던 이 아파트는 사실 순자 씨가 남편 유산으로 장만해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그걸 모릅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빈손으로 와서 얹혀 사는 줄로만 알고 있죠. 순자 씨는 오늘도 저녁 식사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며느리 민정은 한가로이 거실에서 스마트폰 보며 키득키득 웃으며 즐겁습니다. 며느리 민정이 거실에서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순자 씨는 부엌에서 말합니다. 오늘은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단다. 민정이 내가 좋아하는 새우볶음밥도 따로 만들었어. 며느리 민정은 한숨 쉬며 말합니다. 새우볶음밥이요? 어머니, 제가 요즘 탄수화물 끊는다고 했잖아요. SNS에 올릴 몸매 만들어야 한다고요. 어머니는 정말 제 말을 하나도 안 들으시네요. 순자 씨는 그 순간 당황합니다.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그럼 뭐 해줄까? 됐어요. 저 밖에서 샐러드 시켜 먹을게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 너무 칼로리가 높아서 못 먹겠어요. 여러분, 보십니까?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입니까? 정성껏 만든 음식을 두고 칼로리가 높다고 거부하는 모습? 순자 씨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입니다. 뭐라 대꾸할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 준호는 퇴근해 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준호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정은 달려가며 목소리 톤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 안 해요? 일찍 왔네? 응, 내일부터 출장 가야 해서 일찍 퇴근했어. 엄마 밥 하셨어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어서 씻고 와. 식사 시간 순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최대한 작아지려 노력합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역시 엄마 갈비찜이 최고야. 민정도 그 순간 끼어듭니다. 준호 씨, 내일 출장 몇 시에 나가요? 새벽 6시 비행기라 4시쯤 나가야 할 것 같아. 민정, 억지 웃음을 웃으며 그렇구나. 잘 다녀와요. 제가 어머니랑 집 잘 지키고 있을게요. 준호야, 출장 가서도 끼니 거르지 말고. 엄마가 밑반찬 좀 싸줄까? 아니에요, 엄마. 거기 호텔에서 다 먹어요. 걱정 마세요. 식사를 마치고 순자 씨는 설거지를 하러 갑니다. 거실에서는 준호와 민정의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민정은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순자에게 다 들립니다. 준호 씨, 진짜 언제까지 어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제 친구들은 다 분가해서 사는데 우리만 시어머니랑 살잖아요.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해요. 준호는 난처한 듯이 민정아, 우리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좀만 참아줘. 민정은 참는 게 지금 3년째인데요.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듣는 순자 씨,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자 씨는 혼잣말로 작게 중얼댑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준호야. 다음 날 새벽 4시 준호가 집을 나섭니다. 엄마, 일주일만 다녀올게요. 민정아, 엄마 잘 모셔. 민정은 가식적인 미소로 걱정 마요 여보. 제가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순자 씨는 힘없이 말합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아들아.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민정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집니다. 그녀는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변합니다. 민정은 냉정한 말투로 어머니, 거실로 나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순자, 약간 불안하게. 민정아, 무슨? 민정은 거실 테이블에 서류 한 뭉치를 던졌습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거 서류 좀 보세요, 어머니. 이 집 명에 지난달에 제 이름으로 다 넘어갔어요. 준호 씨 설득해서 증여받았거든요. 뭐라고? 준호가 그런 말 한마디 없었는데 당연히 어머니한테는 말 안 했죠. 효자인 척하는 준호 씨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할 리가 있나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처음부터 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 없었어요. 준호 씨가 너무 졸라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만 3년이면 충분히 참은 거예요. 민정아,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다 고칠게. 응?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는 그냥 존재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제 인생에 끼어든 거라고요. 제 친구들은 다들 자유롭게 살아요.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SNS에 올릴 멋진 사진도 마음껏 찍고. 근데 저는요? 집에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요. 친구들 집들이 초대하고 싶어도 어머니가 계셔서 창피해서 못 부르겠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는 말을. 이것이 과연 사람이 사람에게 할 말입니까? 더구나 자신의 남편을 낳아 키운 어머니에게 말입니다. 순자 씨는 바보처럼 울먹거리며 말합니다. 민정아, 내가 엄마가 소리 안 내고 살게. 방에만 있을게. 응? 제발. 나갈 데가 없단다. 민정은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에요. 한계예요, 한계. 어머니, 고향 가세요. 아니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시설이든 뭐든 알아보세요. 제가 왜 남의 엄마까지 책임져야 해요? 저도 제 인생 살 권리 있거든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하듯이 준호야, 우리 준호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민정은 짜증을 내며 그만 울어요. 시끄럽게. 짐이나 싸세요. 오늘 안으로 나가셔야 해요. 오늘. 민정은 순자 씨의 방으로 가서 옷가지들을 마구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열리는 소리, 옷 던져지는 소리 마구마구 들리더니 방 안이 온통 어지러워졌습니다. 민정은 이게 뭐예요? 이 낡아 빠진 옷들. 하나도 안 아까운 것들이네. 어머니, 이거 다 버리고 가세요. 우리 집 쓰레기통에 버릴 거면 미리 말씀하시고요. 순자 씨는 연신 울면서 옷을 주워 담으며 미안해,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낡은 갈색 가죽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정은 빠르게 가방을 집어들며 이건 또 뭐예요? 이 냄새나는 가죽 가방? 어머니, 이런 거 들고 다니시면 창피해요. 그냥 다 버려요. 그 순간 순자 씨 가방을 강하게 낚아채며 처음으로 강하게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주신 거야. 아, 시아버님?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그 낡은 가방이 그렇게 중요해요? 뭐가 들었길래? 혹시 돈? 순간 민정이 가방을 빼앗으려 합니다. 순자는 가방을 꼭 껴안으며 이건 못 줘. 이것만은 안 돼. 에휴, 알았어요, 알았어. 그 지저분한 거 가져가요. 거지 콘셉트 잡기 딱 좋겠네요. 자, 이제 짐 다 쌌으니까 나가세요. 빨리. 결국 순자 씨는 겨우 옷가지 몇 벌과 그 낡은 가죽 가방 하나만을 들고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오후 2시,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현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야, 엄마 어떡하니? 엄마 어디 가야 하니? 내가 이제 가야 한다니? 65세 노인이 한겨울에 거리로 내몰린 순간이었습니다. 고향 친구와의 재회. 순자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네를 벗어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 아들, 우리 준호는 착한 앤데.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순자야? 내가 여기 왜 있니? 이 추운 날씨에 벤치에 앉아서. 고향 친구 최경이었습니다. 경이야? 최경이 순자 씨의 60년 지기 고향 친구입니다. 20년 전 서울로 이사 온 뒤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초췌해? 무슨 일 있어? 공원 벤치에서 울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경이야, 나 쫓겨났어. 집에서. 뭐? 쫓겨나? 무슨 소리야? 순자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구박,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하소연을 듣고 난 최경희는 분노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막대먹은 자식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이게 말이 돼? 자기 남편 엄마를 그렇게 쫓아내다니. 요즘 젊은 것들은 도대체. 순자야,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 앉아 있으면 감기 걸려. 어서. 최경희 여사의 집. 따뜻한 차를 마시며 순자 씨는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넌 이제 어쩔 거야? 준호한테 전화해 봤어? 준호는 출장 갔어. 일주일 후에나 돌아와. 전화해 봤자 민정이가 뭐라 할지. 야, 박순자. 정신 차려. 내가 왜 그렇게 쪼그라들어서 살아? 나도 며느리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은 내 집이야. 며느리한테 쫓겨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근데 순자야, 너 남편 돌아가시고 유산 같은 거 없었어? 그때 대치동 집 팔았잖아. 그게 다 준호대학 등록금이랑 결혼 비용으로 쓰고 이 아파트 사주는데 보탰어. 그럼 너 갖고 있는 건? 순자 씨 가방을 쓰다듬으며 이것뿐이야.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준 거.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남편이 중요한 거라고만 했지. 함부로 열어보지 말라고 해서. 최경희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바보처럼 이렇게 당하고만 살 거야. 너 박순자 정신 차려. 응, 그것부터 어서 열어봐. 최경희 친구는 정신 차리라고 마구마구 소리칩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놀라운 진실이 펼쳐집니다. 최경희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치동 500평? 최경희 한때 부동산 사무실에 근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어머, 이거 순자야, 이거 진짜야? 소유주가 박순자 너잖아. 순자야, 이게 꿈은 아니지. 이게 사실이라면 너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볼게. 가방 안에는 남편 철호 씨가 남긴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1985년 작성된 부동산 증여 계약서, 시아버지로부터 남편 철호 씨에게, 그리고 철호 씨로부터 순자 씨에게 증여된 대치동 땅 500평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은행 통장 여러 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와 함께. 최경희 통장을 보며 순자야, 이 통장들 잔액이 어머나 이게 얼마야? 이런 사람이 공원 벤치에서 울고 있었던 거야. 바보같이 호호호. 박순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경희야, 이게 뭐야? 내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통장 잔액만 해도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30년 넘게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땅이었습니다. 순자야, 이 땅 지금 대치동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내가 부동산 친구한테 물어볼게. 최경희 여사는 곧바로 지인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나 최경희인데요. 대치동 XX번지 500평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요? 뭐? 평당 4천만 원? 그럼 총액이? 최경희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 200억이라고. 박순자는 기절할 듯 말을 하지 못합니다. 200억? 순자야, 너 지금 200억짜리 땅 주인이야. 200억? 그 순간 순자 씨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 이 가방을 소중히 간직하라 했는지, 그리고 왜 며느리의 성품을 보고 나서 쓰라고 했는지. 며느리의 후회와 시어머니의 결단. 한편 순자 씨를 쫓아낸 민정은 기분 좋게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기분이 좋은지 흥얼흥얼거리며 후 시원하다. 이제 내 집에서 맘껏 살 수 있어. 준호 씨 오기 전에 인테리어 업체 불러야겠다.
그녀는 순자 씨가 머물던 방을 드레스룸으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구석에서 떨어진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뭐야, 이건 또 안 가져가고. 서류를 보고 눈이 커지며 부동산, 등기부, 대치동 500평, 소유주, 박순자. 아니, 이게 무슨. 다른 서류를 더 뒤지며 점점 패닉되어 갑니다. 감정평가서, 시세, 평당 4천만 원, 총 200억 원 추정. 민정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민정은 실성한 듯이 헛웃음 치며 하하, 거짓말이지? 그 늙은이가 200억을 가지고 있었다고? 내가 200억짜리를 쫓아냈다고. 미친 듯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안 돼, 전화해야 해. 전화를 해야 해.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발신음 소리만 뚜뚜뚜 들립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민정은 울먹이며 안 돼. 어머니, 제발 전화 받으세요. 제발. 계속 전화를 걸며 어머니. 하지만 순자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최경희 여사의 집. 최경희. 순자야, 전화 왔는데? 민정이한테서. 박순자, 차분하게. 받지 마. 이제 나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기특하다는 듯. 그래, 그래야지. 근데 순자야,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경희야, 나 변호사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변호사? 무슨 일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민정이가 준호 꼬드겨서 내 집 명예 빼앗아 간 거 되찾아야지. 그리고 이 땅 내가 쓸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쓸 거야.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지켜준 재산. 민정이 같은 애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박수치며 그래. 그게 바로 내 친구지. 내가 아는 대형 로펌 변호사 있어. 내일 당장 연결해 줄게. 다음 날 순자 씨는 강남의 한 대형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박순자님, 이 증여가 명백히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제 아들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분명 민정이가 속인 거예요. 준호는 엄마한테 진명에 바꾼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변호사, 알겠습니다. 일단 증여 취소 소송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순자님, 이 대치동 부동산 거는 정말 대단한 자산이십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저 이 땅으로 장학재단 하나 만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감탄합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재단 설립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준호는 아내가 이상한 걸 직감했습니다. 열쇠 소리,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민정아, 다녀왔어. 김민정은 창백한 얼굴로 달려나오며 준호 씨,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울먹이며 어머니가 집 나가셨어요. 그리고 박준호는 화들짝 놀랍니다. 뭐? 엄마가 집 나갔다고? 왜?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저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좀 심한 말을 해서. 박준호는 화가 납니다. 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어디 계신데? 준호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자 씨가 받았습니다. 차분하게 말합니다. 준호야, 안도하며. 엄마, 어디 계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정이가 엄마 나갔다고. 준호야, 너 정말 이 아파트 명의를 민정이한테 넘긴 거 맞니? 박준호는 당황해합니다. 그게 민정이가 자기 명의로 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해서 어차피 우리 가족 집인데 괜찮을 줄 알았어요. 순자 씨는 실망한 목소리로 준호야, 그 집은 엄마가 내 아버지 유산으로 사준 집이야. 엄마 명의였던 걸 내 이름으로 해준 건데 너는 그걸 민정이한테 그냥 넘긴 거니? 네, 그게 무슨... 저는 몰랐어요. 민정이가 엄마를 쫓아냈다. 집에서 일주일 전에. 뭐라고요? 민정을 돌아보며 분노합니다. 민정아, 이게 사실이야. 김민정은 변명합니다. 그게 아니, 오해예요. 저는 그냥 준호야, 엄마는 변호사 선임했다. 증여 취소 소송 들어갈 거야. 그리고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약하게 살았구나.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엄마가 모든 걸 해주려고 했던 게 오히려 너를 나약하게 만든 것 같다. 준호는 울먹이며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니야, 준호야. 넌 착한 아이야. 다만 좀 더 강해져야 해.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란다.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로 말이야. 전화를 끊고 준호는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말을 합니다. 민정 씨, 우리 이혼합시다. 민정은 주저앉혀며 패닉합니다. 뭐, 이혼? 준호 씨, 내가 다 잘못했어. 이혼만은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당신이 우리 엄마를 집에서 쫓아낸 걸 난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맞춰줬는데. 엄마 모시고 사는 것도, 당신 명품 사주는 것도 다 참았어. 근데 우리 엄마를, 내 엄마를 쫓아내. 이혼 서류를 꺼내며 변호사 통해서 정리합시다. 이 집도 어차피 엄마 걸로 돌아갈 테니까. 민정은 무릎 꿇으며 싫어. 안 돼. 준호 씨, 나갈 데 없어. 제발.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박철호 박순자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들립니다. 사회자, 이제 재단 이사장님이신 박순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박순자는 당당하게 나섭니다.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65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시댁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러다 보니 정작 저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남편이 남겨준 이 소중한 재산으로 저처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 한켠에는 아들 준호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박준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엄마, 정말 멋있어요. 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고맙다 아들아. 엄마, 저 민정이랑 이혼했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다시 공부하려고 해요. 이번 일로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나약했던 것 같아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아니야, 준호야. 넌 착한 아이야. 다만 이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렴.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아들아. 한편 민정은 이혼 후 빈손으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집착하던 명품 가방들도 SNS의 화려한 삶도 모두 의미를 잃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의가 승리하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힘이 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아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순자 씨는 65입니다. 65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이미 늙었어. 이제 뭘 해도 늦었어.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 있겠어? 자식들 뒷바라지나 하다가 조용히 살다 가야지. 아닙니다. 박순자 씨가 증명했습니다. 65, 70, 심지어 80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세대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어 맨손으로 자식들 대학 보낸 세대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든 세대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키운 자식들이 지금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왜 움츠러들어야 합니까? 그런 우리가 왜 눈치를 봐야 합니까? 힘차게, 오늘부터 당당하게 사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평생을 사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실 때입니다.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 시작하십시오. 가보고 싶었던 여행 떠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 지금 배우십시오. 65세는 노인이 아닙니다. 70세도 75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65세면 아직 인생의 3분의 2밖에 안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착하게 산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아야 복이 옵니다. 순자 씨처럼 평생 참고 인내하며 살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보상이 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의 뉘우침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공평합니다.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말하십시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오늘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가 함부로 대한다면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부모다. 존중해 주길 바란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자 씨처럼 반전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나도 이런 일 겪었어요. 나도 새로운 시작하고 싶어요. 오늘 영상 보고 힘이 났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우리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듭시다. 우리 함께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시다. 그 첫걸음이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입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만큼은 젊게 사십시오. 도전하고 배우고 즐기십시오. 순자 씨가 65세의 재단 이사장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부터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힘들어 하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참고 견디시는 모든 분들께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시는 모든 분들께 첫 발을 내딛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신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정의가 승리하고 착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